일장 빛나던 나의 이름, 그리고 절망의 나락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이 된 박선화입니다. 6년 전 53이었던 제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강남의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이름 석자가 브랜드였던 인사동에서 가장 이름난 한복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바느질 솜씨에 저만의 감각을 더해 만든 한복은 정재계 명사들과 유명 배우들이 앞다투어 찾아 입을 정도였죠. 남편은 제 비즈니스를 돕는 든든한 동업자였고 하나뿐인 아들은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남편이 제 명의와 가게를 담보로 거액의 빚을 내 위험한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빚 독촉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제 가게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옥탑방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바늘과 비단만 알던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진 자존심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장 차가운 한옥, 그리고 무뚝뚝한 장인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북촌의 한 한옥에서 가옥관리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인간문화재급으로 추앙받는 최진원 선생님이라는 가구 장인이었죠. 월급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숙식이 제공된다는 말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면접날 공방에서 마주한 최진원 선생님은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이었지만 마치 잘 마른 소나무처럼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한복을 했다고? 곱게 자란 사람이 이런 험한 일 할 수 있겠어? 첫마디는 차가웠지만 제가 한옥의 구조와 목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하루는 작품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부르기 전까지는 공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묵묵히 정갈한 상을 차리고 먼지 쌓인 한옥을 쓸고 닦으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낡은 창호지를 새로 바른 것을 보시고는 솜씨가 좋군 한마디 툭 던지시고 제가 끓여드린 대추차를 드시며 죽은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 비슷해라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작품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모습이 남편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모습과 겹쳐 보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3장 위기, 그리고 운명의 자수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선생님의 딸 수진 씨가 갑자기 귀국하면서부터였죠. 세련되고 지적인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무슨 의도로 접근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돈이 필요한 거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저를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취급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수록 제 처지만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 여길 떠나야겠다. 마음을 굳히던 날이었습니다. 최진원 선생님께서 저를 공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된 오동나무 자개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내 아내의 유품이야. 내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건데 이걸 받고 아이처럼 좋아했지. 선생님은 추억에 잠겨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개함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개함 안쪽을 곱게 감싼 비단 안감에 바로 저의 달빛 난초자수가 선명하게 수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 인사동의 어떤 젊은 디자이너에게 푹 빠져 있었어. 그 사람의 솜씨는 천하제일이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했지. 이자수도 그 사람이 수놓아준 거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그 달빛 난초 제가 수놓은 겁니다. 제 말에 선생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 씨의 얼굴도 충격과 혼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돈 없고 초라한 관리인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복장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해시태그 사장 두 장인의 만남, 황혼의 동반자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최진원 선생님은 저를 관리인이 아닌 같은 길을 걷는 장인으로, 그리고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늦도록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저는 선생님의 텅 빈 일상에 다시 색을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선생님은 새로 완성한 소반을 제 앞에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나는 나무를 만지고 당신은 비단을 만지요. 서로 다른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아름다움을 만드는 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평생의 작품을 만들어가지 않겠소? 이 낡은 한옥의 안주인이 되어주시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6년 전 늦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북촌 한옥 옆에 작은 공방을 차려주셨고, 저는 박선화 한복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의 가구와 저의 한복이 함께 어우러진 저희의 공간은 북촌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죠. 지금 저는 59, 선생님은 76이 되셨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동반자이자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에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해두기도 하더군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욱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